가지각색의 표정을 짓고 있는 환자들이 득실되는 미국의 어느 병원. 이곳의 한 진료실에서는 심각한 표정의 의사가 마주 앉은 환자를 쳐다보며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의사의 이러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듣고 있는 환자는 언뜻 보기에도 고도의 비만처럼 보이는데요. 걸어 다닐 수나 있을까 싶은 이 여성의 이름은 클로이 로즈. 그런데 클로이는 의사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얼마 후 무엇 때문인지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가족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햄버거 피자 좀 그만 먹으면 안 되나요? 저는 여자라고요. 이런 뚱뚱한 몸을 가진 여자가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요? 이게 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저는 식사 시간이 되면 늘 짜증 섞인 말투로 부모님과의 언쟁을 벌이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 몸이 이렇게 변한 것에는 우리 가족들의 탓이 크다고 생각하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른 미국인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고열량 식품들을 종종 섭취하곤 했는데 저는 특히 중국 음식을 좋아하여 중화 요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게다가 식사 시간도 뒤죽박죽. 배가 고프면 식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어대곤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들은 모두 비만 체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큼은 아니지만요. 비슷하게 음식을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만 유별나게 살이 찌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인가 봅니다. 원래 저는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몸이 이 지경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재택근무 알바를 근근히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을 빼서 다시 예전처럼 덜 비만한 시절의 체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있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만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풀떼기를 씹고 있노라면 그 옆에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최근 들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시간만 늘어나던 어느 날 몸에서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냥 집 안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전부였지만 호흡 곤란이 오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들을 듣고 말았죠. 클로이 씨, 당신은 이대로 살다가는 얼마 못 가 죽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당신이 먹는 음식들, 당신이 평소에 하는 생활 습관들을 모조리 뜯어 고쳐야 겨우 희망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 경험상 클로이 씨 정도의 고도 비만자가 제 말을 듣지 않고 살던 대로 살다가 일찍 절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호흡 곤란 증세들이 나타날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겠지요. 그러다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겁니다. 환자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수면 무호흡증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기도가 좁아지면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폐쇄성 폐질환까지도 생길 겁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증상들만 나타난다면 호재지요. 진짜 위험한 것은 심장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는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과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기에 남일 같지 않아서 진심을 담아드리는 말입니다. 부탁이니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본분에 과하게 몰입한 사람처럼 진심을 담아 저에게 다이어트를 하길 권했습니다. 아니, 권했다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살을 빼지 않으면 조만간에 죽을 것이라니.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나요? 사실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로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언제 어디에서 자다가도 죽을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질스러운 고도 비만 몸뚱아리와 작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내야만 한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이전처럼 일상적인 다이어트 시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미적인 부분들과 생활적인 부분들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했다지만 이제는 살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의 권장에 따라
제일 먼저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도 비만인데다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바람에 초반부터 쉬운 과정은 아니었죠. 의사 선생님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저였기에 조금은 걱정이 되는 듯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무시했어요. 운동은 사실 제 몸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저에게 있어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때 기억만으로 지금의 저질스러운 저의 몸뚱아리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기로 결정했죠. 걷기에서 조깅으로, 조깅에서 등산과 헬스로 점진적으로 운동의 범위와 강도를 높여가다 보면 비계덩어리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욕심이 너무도 과했던 탓일까요? 걷기 운동으로 체중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곧바로 조깅 운동을 나섰다가 사고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워낙 무겁고 감당이 안 되는 몸뚱아리다 보니 넘어지면서 잘못 짚은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한동안 운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처지에 처하고 말았죠.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욕심이 앞서는 걸까? 아직 걷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조깅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멍청한 인간이구나. 이래서야 다이어트를 제대로 이어나갈 수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살이 아예 안 빠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힘을 내볼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기죽지 말자. 그래도 다행히 팔만 부러졌으니까 다리는 멀쩡하잖아. 초심으로 돌아가서 욕심내지 말자.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 저의 긍정적인 생각들 덕분이었을까요? 다이어트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150kg에서 130kg까지는 운동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빠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살이 빠지는 게 더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원하는 만큼의 살을 빼는 것보다 제가 먼저 지쳐서 나가떨어지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각종 유용한 정보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과거였다면 큰 돈을 주고 습득했을 법한 유용한 정보들이 요즘에는 공짜로 온라인에서 습득이 가능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일단 닥치는 대로 다이어트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그 정보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을 법한 방법들을 추려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죠. 음식으로 보자면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좀 더 건강한 재료들로 만들어서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거라면 식습관도 건강하게 잘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저는 평소에 자극적인 중식을 좋아했기에 중국 음식 중에서 건강식으로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고기가 곁들여져 있는 중국 음식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 눈에 깊게 각인된 음식은 양장피와 고추 잡채였습니다. 즐겨 가던 중화요리 전문점에 들른 저는 해당 음식들을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주문한 주문들이 나왔고 보기에 아주 먹음직스러웠죠. 여태까지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중화요리여서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양장피라는 음식은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넣고 끓인 국물에 납작하게 만든 빵을 적셔 먹는 중국 서북지방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과연 음식의 모습들도 각종 야채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고기가 곁들여져서 맛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와중에 쉽게 물린다고 해야 하나? 왠지 모를 느끼함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먹던 중화요리들도 느끼함은 있었지만 대부분 자극적인 양념이 있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중화되었는데 이 양장피라는 음식은 그리 자극적인 양념이 없어서 더더욱 그런 느끼함이 도드라지는 느낌이었죠. 결국 저는 그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채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겨우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음식 중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발견했다 싶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맛이 있으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찾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물론 미국에도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 입에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나도 맛이 없다는 점이 최대의 약점이었죠.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했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간사한 동물인지 몰라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왕이면 저는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되었던 중화요리 다이어트가 좌절되자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즐거운 다이어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인가? 물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조금만 덜 괴로울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이 친구는 어딘가에서 저의 다이어트 시도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어이 클로이, 이번에 독하게 다이어트 결심했다며? 그래서 연락이 뜸했던 거야? 맛집 탐방 가자고 할까봐? 어이구, 내 주변에도 너만큼 덩치가 큰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성공한 친구가 있거든. 지금 걔 몸무게가 50kg이라던가. 그 친구는 한국 음식으로 다이어트해서 성공했는데 아직도 한국 음식에 미쳐서 한식당만 다닌다나 봐. 너도 한식 다이어트 도전해봐. 뭐야? 이 친구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한국 음식은 죄다 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뿐인데 그걸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삼겹살 불고기 맛있는 거 누가 모르나? 살 빼려면 피해야 해서 못 먹지. 저는 속으로 이 친구를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친구한테 한국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라니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유명한 한국 음식은 삼겹살이나 불고기밖에 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내 중국 음식에도 양장피라는 내가 모르는 음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며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한국 음식 중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 있을까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저의 얼굴에는 희망과 환희의 미소가 서서히 번져나갔죠. 한국 음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저의 몸뚱아리가 이 지경이 된 이후에는 기피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고기 종류가 많은 한식을 계속해서 먹다가는 아예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굴러다녀야 할 판이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한국 음식에서 고기 음식들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야 했는데 한국 음식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채소 음식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본적으로 국물이 있는 음식들은 열량이 높고 자극적이라 기피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한국의 국물 요리는 예의였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여기에서 조금 더 한국 음식에 익숙해진다면 청국장까지도 도전해볼 만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이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했지만 그럼에도 맛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유토피아의 음식이었죠. 게다가 나물 음식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그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신의 음식과도 같았죠. 너무너무 맛있는데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겸하며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룩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무게가 얼마냐고요? 처음에는 50kg대까지 뺐지만 지금은 60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9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다이어트는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먹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살이 찌지 않게 하면서도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한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다이어트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하듯 짧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을 가져가야 할 생활과도 같았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다른 한국 식단으로 저의 식사 시간은 매번 즐거웠고 그 덕분에 저의 몸은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즐거움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에게 오랜만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아주 기분 좋은 장면들을 목격했죠. 이대로 살다가는 몇 년 안 가서 죽을 것이라던 그 의사 선생님은 진료 카드에 적힌 기록을 보고서야 그때의 그 고도 비만 환자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놀란 토끼 눈을 떴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낼 줄은 몰랐어요. 놀랍습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하셨겠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뭘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신 겁니까? 영양 상태가 너무 좋네요. 저의 이러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바로 가까이에서 목격한 가족들은 최근 들어 한국 음식에 지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저에게 그런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느냐고 핀잔이나 주더니 말입니다. 청국장을 먹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러던 가족들이었지만 요즘에는 저에게 내일 메뉴는 뭐냐고 넌지시 물어보시곤 합니다. 내일은 콩나물국에 장조림을 먹는 날 아니니 벌써 군침이 도는구나. 저녁에는 오랜만에 기름기를 쫙 뺀 삼겹살 직화구이에 와인 한 잔 어떠니? 우리 딸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축하할 겸 말이다.